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4년 5월달 필독서 미교론 강의입니다. 몇 가지 안내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고 안 듣는 학생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 동일한 광고 안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이 이제 5월 3일이고요. 5월 3일이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보시면 다음 달이 6월인데 6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26일날 요때 박물관 견학을 합니다. 하는데 예전에는 좀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박물관도 나름대로 어떤 그 규칙을 좀 엄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선착순으로 제가 이제 외부 강사가 되니까 박물관 입장에서는 외부 강사가 되니까 외부 강사 해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선착순으로. 그리고 이제 인원까지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스티커를 받아요. 받아서 스티커 있는 사람만 이제 자기 그 그룹을 데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랑도 확인했고 여러 번 갔었는데 뭐 아는 분도 있고요, 저를.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엄하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신청을 못 하고 한 달 간격으로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청 기간이. 그래서 6월 첫째 주 첫날 제가 먼저 뭐 무슨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 합니다. 자, 문제는 몇 명이 참가할지를 대략적으로 거기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몇 명 참가할지 제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5월 중순까지만이라도 참가할지 안 할지를 우리 카페에 그 자유 게시판에 그 박물관 참여자라고 이렇게 새 글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카페 자유 게시판에. 그러면 거기다가 익명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오는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족을 함께 오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몇 명 갑니다 이렇게 댓글로 쭉 달면 5월 말 중순 5월 말까지 전체 규합을 해서 몇 명인지 보고 그거 가지고 제가 6월 첫째 주 첫날에 박물관에 미친 듯이 이렇게 수강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카페 자유 게시판에 그 글 올라갈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가 그 매주 수요일날 이제 하절기가 되니까 6월 달은 저녁 8시에 경천사시 10층 석탑에 미디어 파사드를 쏴줘요. 그게 한 15분 정도가 있는데 예쁘고 멋있죠. 근데 그거 서울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거 보고 귀가해도 늦지 않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거 보고 귀가하면 좀 늦어지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일찍 갈 필요는 없고요. 뭐 한 11시쯤 가서 이제 그 선사시대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관리상 그 삼국시대관까지 보고 점심을 먹고 그 안에 점심을 먹고 좀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발해, 그 다음에 이제 회화, 금속공예, 조선, 뭐 기타, 그 다음에 뭐 기증관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 얼추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식사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 싸오시면 나가서 야외 이제 더우니까 또 선선하고 또 그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처럼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서는. 그 내부에서는 이제 음식을 팔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출판에서 나온 책들이 덜어 볼만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서 카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요 말을 내일 똑같이 또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월 필독서입니다. 프린트물입니다.
여기 강의 안내로 나갔던 건데요. 5월 필독서 미교론. 오늘 3일, 다음 주, 거의 3주 차까지 하는데 2권 봅니다. 이렇게. 요게 메인. 요거 메인.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요게 좀 노란색 카바인데, 원래는 하얀색 카바가 제 1판이었어요. 그게 내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페이지가 달라놓으니까 이거랑 저도 2권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산 거지. 미교론 책들 그런 게 좀 많아요. 그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페이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그런 상태입니다. 요 2권 이렇게 보고 우리 책 기본서 준비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중미사. 중미사 요 2권으로 보면 여기에다 용어사전까지 포함하면 중미사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6월달 한미사가 클릭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한국미술의 역사, 그 다음 한국미술 문화의 3권을 빠른 속도로 좀 볼까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미술사는 클릭 서양미술사, 그 다음에 20세기 시각예술, 예경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조각사, 요게 2예요, 2. 그러니까 한눈에 보는 조각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미술사는 훌륭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기본서랑 용어사전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쓴 용어사전도 괜찮고 여러분들 갖고 오게 있는 용어사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보시면 공부 방법, 중요 부분 체크합니다. 중요 부분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페이지 올라가면서 중요 부분 체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일로 오셔서 중요 부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하고 여러분 각자가 인덱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공부 리스트에 오늘 중요한 거 체크한 것 작성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은 기본서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단거나 하는 쪽에, 단거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저는 단거나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도 있고 심화서도 있고 마인드맵도 있고, 그래서 굳이 단권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보기가 쉬우면 어느 쪽으로 모아놓는 게 좋겠고, 그걸 읽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별 공부는 알아서 각자 이제 내일부터 문제풀이 기간이니까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미교론이. 또는 중미사 배운 것이 중미사 문제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다시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거 어제까지 제가 첨삭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각자 메일로 가거나 직강은 직강생 각자 이렇게 나눠주거나 할 텐데, 네, 첨삭을 하다가 제가 혈압약을 좀 먹었습니다. 안 먹던 혈압약을. 제가 평소에 혈압이 없는데 평소에 혈압이 110 요 정도 되거든요. 네. 꼭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답지 좀 아끼지 마세요. 여백 처리하지 마시고 쓸 수 있으면 키워드 다 쓰셔야 돼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하고, 하반기 필독서에 있는 거 꼭 다시 읽으면서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꼭 좀 하시고, 항상 가장 최상의 공부는 쓰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 뭐다? 쓰는 시험이다. 여러분들 시험은 뭐다? 쓰는 시험이다. 안 쓰면 안 돼.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우리가 5, 6월 달에는 2, 4, 6, 7 이렇게 첨삭을 받죠. 그럼 첫째 주는 첨삭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녹색이거나 뭐 내지는 파란색 계열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거를 자기가 수업 첨삭을 하고, 그리고 직강생은 반드시 일찍 가려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연구실로 와서 자기가 쓴 거 보여주고 서술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8주 내내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직강의 묘미인 거지. 인강은 거리가 머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인강은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줌을 할 때거나 혹은 개인별 상담하거나 줌할 때 자기가 쓴 답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줌을 할 수가 있죠. 개별 줌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꼭 쓰면서 하십시오. 필독서는 함께 읽는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요거를 같이 읽는 거예요. 요 책을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읽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요게 주를 이룬다는 뜻은 요 책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우리가 다 그렇잖아. 의지력이 약해서. 그지?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이 많은 책을 다 띄게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이 수업은. 그래서 읽는 게 무슨 강의야. 요거는 읽어주고 체크해주는 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요것만큼은. 그걸 꼭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 수업을 안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책 읽어주는 게 싫다 그럼 이제라도 이거 안 들으셔야 되고, 이건 내가 혼자 못 읽어. 한글은 아는데 어디 이게 나온지,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또 나올 수 있는지를 내가 몰라. 그래서 그냥 교수님하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걸 받아내야 돼 라는 거에 목적을 준다면 이 수업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수업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 예상문제 찾기, 여기에 주안점을 둔 수업이라는 거. 혼자 못 읽는 책을 커리큘럼 편승해서 강제로 읽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강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해당 필독서에 없는 내용은 제가 추가 설명합니다. 이거는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책에 추가해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이런 것도 중요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필요한 내용은 자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시면 미술교육학 제4판 목차입니다. 목차. 페이지 분량 만들어 드렸고요. 중요도, 작년하고 같은 중요도입니다. 책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책이고 내용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라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가 오늘 생각한 제 분량이에요. 근데 진행을 하다가 해보고 아니면 이제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요 책을 끝내고 3주 차에 요 책을 좀 빠르게 보면 미교로는 아주 알뜰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추가 내용. 이게 이상하게 나는 집에서 분명히 H충고득을 해왔는데 여기에 서체가 없나? 바뀌어 있지 이게? 항상 나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노트북이에요. 중고딕이 없나 보다. 어쨌든 사조, 학자의 이론과 용어 요즘 이렇게 나와요. 요즘 학자가 특정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끝으로 교사의 역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책이 없는 거 슐러 요거 추가해 드렸고, 루돌프 아르나임 요 책이 없습니다. 요거 추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윌리엄 모리스도 요 책이 없어서 추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책이 없는 거 있긴 한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209페이지 보시면 212페이지 볼까요? (212페이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창의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창의성에 관련된 건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그 212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있죠. 에머바일 요소 체제 이론 칙센트미아의 시험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2020학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칙센트미아의 여기서 냈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스탠버가 루바트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카메라 여기로 잘 나오시면 이렇게 제가 자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요. 스탠버가 루바트 창의성 투자 이론 이런 거도 하는 거지. 이런 건 100% 기입형이에요. 그죠? 내려가면 아마바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느 책에는 아마빌, 어느 책에는 에머바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 동일 인물인데 이 사람이 요소이론. 그런데 요소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 동기, 영역 관련 기술, 창의성 관련 기술 이것도 기입형이에요. 이건 100% 기입형. 이렇게 제가 추가해 드리는 거지.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 주제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답지 받으셨죠, 그죠? 답지에다가 제가 틈틈이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요거 써보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핵심 요약 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교론, 중미사, 한미사, 서미사는 문제풀이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학습이 굉장히 반복이 되면서 복습이 되고 좋을 것이다. 수업 준비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알찼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목차부터 갈 거예요. 준비됐을까요? 커피 한 모금 먹고 형광펜, 인덱스 자료, 노트 첫날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야 돼. 솔직하게 인덱스만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붙였어요. 지금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저도 막 붙였는데 이렇게 붙인 걸로는 몰라 이거. 저 나름대로 루틴이 있긴 해요. 붙여놓은 색깔들, 그렇죠? 제 나름대로 루틴이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제가 저한테 안내를 잘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노트가 필요해요.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색깔로 루틴을 만들었고 제가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공부는 좀 잘하거든요. 외우는 걸 참 잘해요. 근데 사람 이름 잘 못해요. 그래서 정치를 못하는 거지. 근데 외우는 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카메라 찍는 것처럼 이렇게 외워요. 착 보면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있나를 잘 모르는 거지. 대신에 이 책에는 뭐가 있다. 서재 쫙 있으면 어느 책에 이거 있다고 꺼내면 바로 맞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좋아. 다른 건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했지만 저한테 안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메모. 이게 꼭 필요하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 제가 아마 공부하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찍었으면 대박 났거나 욕을 직사게 먹었거나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 듣기에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면 외워지는 거지.
아, 세상에 공부 좀 쉬운 게 벌써 인상 쓰는데? 한 번만 외워진다고 그랬더니? 어쨌든 공부를 이런 거 전 재미있게 합니다. 공부를 그 책 보고 연구하고 논문 사오고 막 책 사오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일종의 취미 활동입니다. 그냥 뭐 막 답답하고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교보문고나 뭐 영포문고 이렇게 가요. 가서 이 책 저 책 보고 뒤져보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거기서 또 뭐 좀 사 먹고 그리고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사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기념 이렇게 막 뭐 써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한 두세 달 있다 만날 때 한번 쓱 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공부 재밌어요. 자, 공부 재밌게 해봅시다. 미술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돌려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돌려서. 어떻게 돌려서 물어본 거냐? 요 밑에 있는 거랑 함께 요 미술 표현 발달 단계랑 묶어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것 측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요 얘기를 말씀 안 드렸나 본데 미술교육학 참고로 요 책이나 이 책 미술교육학은 그만두셨거나 학교를 옮겼거나 어쨌든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에서 강의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학회 회원들이세요. 공적. 응? 그래서 이분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꼭 봐둘 만하다. 미술교의 역사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 요 내용이 좀 많이 좀 약하죠. 심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랑 함께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 책이 기본 우리 책이 심화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우리 기본서가 이 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화해요. 어린이 미술 표현 발달 단계 이거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학 요즘은 여기서 나온다. 미학이. 그리고 그 뒷페이지 미술 감상화 비평은 요게 조금 약하고 여러분 잘 아는 박혜락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대구 경북대에서 강의하셨던 분인데 이제 강의 안 하시죠 지금. 그분이 쓴 책하고 이 책이랑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용돈이 모자랄 거예요. 책값이 비싸서. 그래서 우리 책 기본서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죄송하지만 오탈자가 있어서 참 죄송한데 책이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4번, 5번 교정을 보는데도 꼭 이상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평은 요 책이 약하고 박혜락 선생님 쓴 책이나 우리 기본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교육과정 평가 요거는 부족합니다. 요거는 부족하고요. 그 강론서라고 하죠. 평가, 교육 평가 이렇게 딱 따로따로 나온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시거나 교보문고나 영포문고 가시면 나오는 거 아니면 학교 도서관 가면 나오는 거 그 책을 보셔야 돼요. 교육 평가로 나온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책의 목차를 넘겨보시면 수행 평가가 나오고 정의적 평가, 그 다음에 인지적 평가라고 구분된 책이면 어떤 책이든 좋아요. 책은 자기 눈에 싹 들어와야 돼. 똑같은 내용이라도 자기 눈에 싹 들어오는 서체, 크기, 행간,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강론서 보셔야 됩니다. 강론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교육학에서 해주지 않았을까? 도서 해볼까? 교육평가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건 아니고. 요런 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뭐 요거 괜찮고. 하여튼 이런 것들 말해요. 요런 것들을 넘겨보시면
반드시 수행평가가 나와야 되고 정의적 평가, 인지적 평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온 책이면 좋다. 요거 창의성은 요 책만 보셔도 됩니다. 요 책. 그리고 우리 기본서. 그리고 제가 문제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문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당장 내일 미교론 우리 문제 보죠. 23문제. 거기에 당연히 창의성 내용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융합은 읽고 넘어가시고 특히 역량 요쪽하고 한글 융합 정책만 읽고 넘어가서 나머지는 안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디지털 이건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사참 요거 내용이 좀 약합니다. 약해요. 어쨌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책이랑 제가 만들어내는 문제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다문화 이 책 훌륭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다문화는. 전통미술은 분량이 되게 많은데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절주의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교사로는 시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미래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가 됐을까요? 자, 진도 나갑니다. 오늘부터는 1, 2, 3, 4월처럼 이렇게 늦게 끝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빨리 끝나면 오후 3시, 늦게 끝나면 4시쯤 이렇게 되니까 직강생 여러분들은 각자가 스타일이 있고 공부 계획도 있거나 하겠지만 오늘 배운 거 특히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주제 우리 프린트물 이 주제를 꼭 써보고 이렇게 묶어서 그룹으로 묶어서 꼭 써보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를 수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시간대를 좀 늦게 잡으셔야 되고 기차 시간대를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이제 3, 4월 지났기 때문에 초수, N수 개념 없이 함께 섞어서 하세요. 이제는 다 똑같아. 초수라고 뭐 못할 것도 없고 N수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시되 비주얼 보지 마시고요. 성실도 보고 하시고 성실하지 못하면 지적해서라도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으쌰으쌰라는 분위기로.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자리에 참석한 이 인원들이 100%는 거짓말일 테고 불가능할 테고 70%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70%.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작년에. 사실 72%인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떨고 65%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정말로 인원수 세화를 보면 72%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 날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부터 11월까지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 70% 합격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강생들은 그렇게 꼭 써보고 가시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멀리 집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첫 번째 단원이에요. 미술교의 필요성과 목적.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일단 넘어갑니다. 이런 거. 나오지 않는 거 넘어갈 거예요. (2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술교의 필요성 25페이지. 자기 표현이라고 먼저 나오죠. 그렇죠? 요거 자기 표현 여기 인덱스 붙여서 왜 색깔이 안 칠해지니? 뭘 해야 되니? 사각형? 아닌데? 형광펜인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자기 표현에 대해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학자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자기 표현. 특별히 227페이지 볼까요? 미술교육에서 창의성. 요게 뭔 얘기냐면 미술교육의 창의성. 요거 로엔펠드가 1947년 발간한 창의적 정치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창의성, 미술교육의 창의성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원표현. 그래서 학습자 경험 기반, 다양한 감각의 활용, 단순 모방의 탈피,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기 표현. 특히 여기 자기 표현이란, 자기라고 했더니 또 남자친구 생각하면 안 되기. 이런 거는 문장으로 시험에 나와요. 서술형. 자기 표현이란 다른 사람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생각과 방법. 이게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이상하다. 색깔. 이건 안 되나 보다. 자기만의 생각과 방법.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은 표현하는 방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방법. 이 부분. 자신만의 방법. 이거 형법에 칠해주면 좋겠는데. 쉬는 시간까지 제가 찾아놓을게요. 죄송합니다. 1교시만 참아주세요. 자신만의 방법, 표현하는 것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모방이라는 거지. 모방 못하게 하고 창의 표현을 억제하는 모방을 못하게 하고 창의성 기합을 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자기 표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교사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야. 교사의 역할. 자, 이 부분에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 나왔고 교사의 역할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기 표현이란 뭐다? 로엔펠드가 주장한 자기 표현은 뭐다? 가장 핵심적인 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자기만의 생각과 방법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따라서 교사는 모방하지 않게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가치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것. 요거 꼭 체크하고 인덱스 붙이시고 외워두세요. 이런 거는 오늘 꼭 쓰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 직강생은. 인강생도 직강처럼 아침에 수업을 들으시고요.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제 기간제 선생님 하시거나 일을 하면 이제 아침 수업을 못 듣겠지만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하시고
오늘 강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 이런 거는 꼭 손으로 써보기.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자아동일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우리 기출 분석 때 배웠죠. 자아동일화. 이게 2020학년도 기출문제. 여기서 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재료와 도구, 매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앞으로 넘어와서요. 25페이지. 자기 표현. 한편 유네스코가 간행한 것에서 보면 예술의 기능 10가지, 발견으로서 예술, 이런 건 그냥 형광펜 알아만 두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강화로서의 예술, 표현으로서의 예술, 기록으로서의 예술, 의사소통으로서의 예술, 의사소통으로서의 예술, 이 얘기를 하는 사람 2명 있어요. 미술교육 학자. 맥피. 두 번째 수잔 랭거. 맥피랑 수잔 랭거. 지금 여기 의사소통 이 부분. 5번째 의사소통 이 부분. 미술은 뭐다? 의사소통이다. 누가? 맥피랑 수잔 랭거. 맥피는 뭐 한 사람? 이해중심 미술교육 학자. 카메라 일로 올게요. 맥피. 자, 요거 잠깐만. 1959년 교육학에서 배웠죠. 위성. 소련의 위성. 요거 때문에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브루노의 DCR이 미국에서 지식의 구조. 요거는 이제 과학, 수학, 물리 과목에 국한된 지식의 구조적인 측면이 발표가 되고, 요거를 참고해서 박한 미술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술 교과도 과학, 수학, 물리 교과처럼 교과에 본질이 있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요거를 참고해서 요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펜에다가 스테이트 구워 먹으면서, 그래서 펜 스테이트 세미나야. 요게 이제 1963년부터 한 65년 정도까지 3년 정도 펜 스테이트 세미나라고 해요. 펜 스테이트 세미나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여가지고 펜에다 스테이크 구워 먹어. 읽고 싶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대체로 3가지 경향으로 연구가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경향은 이해로 가자. 미술교육은 이해다. 교과목의 핵심 내용, 필수학습 요소 이런 걸로 가자. 두 번째는 문화로 가자. 미술은 문화다. 문화의 산물이다. 세 번째, 미술은 기호다, 기호. 이렇게 갑니다. 요 이해 중심에 관련된 학자들이 맥피, 뭐 아이스너, 뭐 그리어, 브라우디, 하여튼 이런 기라성 같은 13명 정도. 문화로 가자. 여기도 맥피. 동일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로 가자. 넬슨 굿맨. 그죠? 수잔 랭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거를 학문 중심 미술 교육 사조라고 그래요. 그 안에 이해 중심이 있는 거고, 이해 중심 요걸 기초로 요 사람들이 이 1984년에 만든 것이 뭐냐면 뒤집어지는 DB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A는 이해 중심, 이해 중심은 학문 중심 교육 사조. 이렇게 됩니다. 맥피는 이해 중심 속에 속해요. 그러면서 다문화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혁으로서의 예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고양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강조한 사람? 미술계에서 통합을 강조한 사람? 애플랜드 이전에? 애플랜드 정답. 애플랜드 이전에?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두이가 통합을 강조합니다. 통합. 그 다음에 애플랜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서 자유로운 자기 표현, 그죠? 치제기나 로엔펠트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여기다 또 인덱스. 치제기 말한 자유로운 자기 표현, 로엔펠트가 말한 자유로운 자기 표현 구분해서 서술 외워두시고 써보셔야 돼요. 기본서 보셔야 된다, 그런 건. 이거 뭐니, 이거? 여기 웃기다. 이걸로 어떻게 주라는 거지? 가끔씩 나를 아주 유쾌하게, 내가 지금 이 칠판에 집중하고 있나를 확인해 주는 거지? 야, 고마워, 아주 그냥. 요 앞에 쯤에 1896년의 듀이 화면에 약간 보이긴 합니다. 듀이 실험학교가 있어요. 실험학교에서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로 연구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서 이제 미술을 경험으로 강조한 거죠, 경험. 미술 교육은 학교 내에서 통합하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여기가 전체가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사조가 되겠고, 요때 특이한 경우가 1919년 누구? 크리스마스 때 루돌프 사슴코의 형님, 루돌프 슈타이너. 슈타이너 전인교육. 전인교육에서 발표하는 거, 주장하는 거. 자유로운 자기교육. 여기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아니고 자유로운 자기교육. 슈타이너.
자, 이 페이지에서 꼭 자유로운 자기 표현 서술 준비하셔야 돼요. 서술. 지금 이렇게 목록 작성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 했어요. 그렇지 않, 내가 아주 손을 걷어가지고 내가 그냥 고무고무 그냥 머리 끄댕이를 그냥 확 그냥 아까 그 로엔필더 자기 표현 자아동일화 쓸 수 있어야 되겠고 로엔필드 자기 표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자아동일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로엔필더 자아동일화 그거 아까 몇 페이지예요? 227페이지. 이거는 꼭 서술 준비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치제과 로엔필드 자유로운 자기 표현. 이거를 별도 노트에 기록을 하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거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이렇게 돛담배에다 좋은 보석 실어놓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맛있는 음식, 좋은 보석을 배에다 실어놓고 흐르는 강물에다 띄워서 보내는 거라고. 자기 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제를 노트에 기록을 하셔야 돼. 그래야 온전히 자 있게 돼요. 요거 꼭 써보시고요. 기본서에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요거 치잭, 로엔펠드, 허버트 리드의 각각 자유로운 자기 표현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안 읽어도 되는 건 안 읽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지각의 개발. 시지각 개발하게 되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시각적 사고 게슈탈트 심리학자 아른하임. 요게 어디에 또 있냐면 96페이지에도 있어요. 96페이지. (96페이지) 게슈탈트 심리학에 기반을 둔다. 몇 가지 법칙이 있다. 전체 뭘 볼 때 전체 모습을 보려고 한다. 그루핑이죠. 그루핑. 게슈탈트 대상의 전체는 부분의 총합이다.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은 개별적 부분의 특성을 지닌다. 뭐 이렇게 쭉 요거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미술교육에 섞어놓은 사람이 아르나임의 그룹핑 법칙이에요.
게슈탈트 지각심리학 1 원리, 단순성, 전체성. 이 지각의 법칙, 요건 우리 기본세도 있습니다. 형태와 배경, 형과 바탕의 법칙, 평형상태, 그 다음에 동형일치, 그 다음에 폐쇄 법칙, 그 다음에 근접의 법칙, 그 다음에 지속의 법칙, 그 다음에 유사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핑이라고 하는 전체성. 요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그 다음에 폐쇄성, 그 다음에 평형성. 요렇게 됩니다. 요러한 것을 미술 교육에 이용한 사람, 아른하임이에요. 저 정도는 이제 기평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뒤로 넘기면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술계의 목적. 미적 안목 읽어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제목 큰 글씨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형 능력의 신장, 그 다음에 창의성의 개발, 특별히 확산적 사고를, 여기 있는 확산적 사고, 요거 지금 이 39페이지. 확산적 사고, 말했던 길퍼드, 토렌스. 이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이거든요. 사회심리학자들인데 이들이 말한 창의성에서 확산적 사고, 이걸로 그 필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 점수도 매기고 창의성 지수 확인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객관적이고 좋습니다. 장점이죠,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1교시부터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가자. 자, 여기 보세요, 인강생. 네, 우리 지금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하는데 미술교육에는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이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래서 미술을 학교교육에서 시키자 이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던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용어 세 글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95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많은 학자들 중에 특별히 사회심리학자에 해당하는 길퍼드 또는 토렌스, 오스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창의성이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창의성은 주로 확산적 사고를 말해.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적 사고와 창의성은 계수, 헤아릴 수가 있다.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점수도 시험 문제로 풀어보고 창의성 몇 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사용도 쉽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장점. 자, 저한테 얘기해 볼래요? 길퍼드를 중심으로 한 창의성, 즉 확산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창의성의 장점, 그런 학설의 장점이 뭐예요? 객관적이야. 사용하기 편해. 측정 가능해. 적용하기도 쉽고. 그게 장점이야. 장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유치한 얘기거든.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고 머리 아파 이러면 안 돼요. 머리 털고 가볍게 툴툴 털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가는 통통 튀기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교육학에서 배웠어야 돼. 워낙 우리가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누워서 침 뱉기지만 우리나라 미술과, 그 다음에 사범대 미술과, 교육대학원 미술과 교육의 방향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상당히 많다. 너희들이 대학생이고 너희들이 성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만 하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를 방치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건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년 내내 학부 시절 내내 기능적인 것만 추구했지 뭔가 인지적인 거, 인문학적인 거 추구 안 했잖아요. 미술사 모르잖아요. 모르고 졸업하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고 졸업하는 거지. 그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 자, 그래서 이런 거 통통 튀기면서 쉽게 가야 돼. 이건 장점. 그래서 길퍼드 중심의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확산적 사고 중심의 창의성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 측정에만 치우친다. 비슷하게 접근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럴수록 선생님의 생각은 말랑말랑해지면서 융통성이 있어지고 그래서 많은 걸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 풀 때 좀 포괄적인 생각을 해서 점수가 지켜지게 된다고. 머리가 딱딱하면 안 지켜져. 좋아요, 그런 거. 정답은요, 단점이 뭐냐면 확산적 사고만이 창의성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거든.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서 창의성은 뭐예요? 꼭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되나? 아니잖아. 리사이클링도 창의성이잖아. 디자인에서는. 리스타일링도 창의성이잖아. 디자인에서는. 리스타일링, 있는 스타일을 다시 리디자인하는 것도 디자인에서 창의성이거든. 그게 굳이 막 새로운 걸 확산해서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것, 이건 모더니즘적 회화 중심의 창의성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차용도 창의성이잖아. 그래서 이런 창의성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쭉 내려갑니다. 이거 뭐 이렇게 힘 줄 필요가 없었는 건데 잔뜩 힘만 주고 시간이 오래 갔다. 5분이나 걸렸네. 맨 밑에 로엔펠드에 가면 비창의적인 요거 밑줄 여기서부터 쫙 이거 왜 안 되지? 속상하네. 밑줄만 되는 건가? 어쨌든 쉬운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엔펠드 하면 비창의적인 어린이도 없고 또한 태어나서 창의적인 어린이도 없다. 창의적인 행동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고 어떤 수준의 창의성 활동이든 어린이들의 현재 능력을 향상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창의성을 위해서는 교사 역할은 창의성을 위해서 교사 역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야.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창의성을 위해서는 교사가 할 일이 없다. 그냥 자유로운 성숙을 내버려 둬야 된다. 자유로운 성장이 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책 기본서입니다. 지금 기본서. 우리 책 기본서 요 부분에 보시면 지금 여기 기본서 60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자, 다시 또 이 책으로 올 겁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로웬펠드 창의성을 위해서는 교사가 할 일이 없다. 자연적인 성장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이의를 제기한 누구? 아이스너.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아이스너. 그죠? 그가 제시한 창의성의 특성. 한계 확장하기, 발명하기, 한계 깨트리기. 이건 외우셔야 되고. 미적으로 조직하기. 4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서술형. 됐죠? 그리고 요거 우리 기본서 찾아놨던 거. 기본서 찾아놨던 거. 카메라 일로 오세요. 네, 요 부분. 미술에서 가르쳐야 될 표현 요소. 재료 다루기, 형태 지각하기, 주어진 재료 보면서 새로운 형태 발견하기, 공간지서, 미적에서 표현지서 창조하기. 창의성, 일반적인 유형. 한계 깨트리기 요거 있죠. 요 부분 함께 외우셔야 돼요. 요 부분. 우리 책 60페이지 메모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겠다, 그지? 천천히 다니겠습니다. 그 뒤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45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장을 끝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미술의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